율촌 중대재해센터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현 노무사입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안전신문사와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안전신문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고를 하신 박지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율촌 중대재해센터 박지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관련해서 자문, 컴플라이언스, 사고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 노동법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수 변호사님, 안전신문사에 몰랐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최근 기고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대재해 사고 대응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 관리자분들로부터 이런 조치까지 해야 하는 줄 몰라서 못했는데 모르는 것도 죄가 되나요? 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관리자분들은 생산 등 작업에 보다 집중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몰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몰랐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째,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는 줄 몰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둘째, 특정 작업에 위험성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산업재해 사고 현장에서 몰랐다는 말은 특정 유해 위험 요인의 존재를 몰랐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이 위험한 줄 알았다면 사고 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했겠지만 그런 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게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많은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절차를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기업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위험성 평가가 적절히 실시되지 않아서 그러한 요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나 과거 유사한 사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몰랐다라고 주장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위험성 평가가 아니더라도 자체 또는 위탁 안전 점검을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노동청의 근로감독 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이 지적된 경우, 또는 과거 유사한 사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해 위험 요인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들에서는 사고 발생 전에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발견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 개선 지적을 받았고 유사한 사례로 처벌된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아무래도 양형 요소에서 불리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사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먼저 제2호 판결인 철강회사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1년 실형, 법정 구속이 됐고 대법원까지 간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과거 비슷한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었고 사건 10개월 전에도 또 다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산업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5호 판결인데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가 2년 실형으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안전보건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에 따른 지속적인 지적에도 사고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었고 법원도 대표이사가 안전 문제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집행유예를 선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건은 지금까지 중대재해 판결 18건 중 실형으로 선고된 2건의 사례인데 결국 과거 점검 사항,
개선 지적사항,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무거운 형이 처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런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런 조치를 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근거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조치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근거가 된다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일부러 이행하지 않고 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권장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규범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러한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런 지위에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은 항만관문보수공사의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기업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분명 부당합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과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사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들도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출연 기대해도 될까요? 예, 불러만 주시면 저야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오늘 인터뷰의 내용은 안전신문사 기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고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